몽골 전체가 한국 문화에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몽골어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K-팝을 따라 부르고 한국 뷰티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영방송이 한국 드라마를 매일 3편씩 방영하고 대학가에서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인기가 높아졌어요. 심지어 몽골 전통 의상대를 입은 할머니들까지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00만 몽골 국민의 90%가 한국 문화에 빠져든 것입니다.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는 청소년들이 속출했고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어요. 지금부터 세계 문화사상 유례없는 이 놀라운 한류 정복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일어난 이 문화적 대변혁을 완전히 잘못 예측했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유목민족의 자긍심이 강한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라는 역사적 자부심,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도 독립성을 지켜온 강인한 민족성, 이런 몽골이 외국 문화에 이렇게까지 열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구 문화에도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던 몽골이 한국 문화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에릭 라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교수죠. 30년간 아시아 지역의 문화 변동과 한류 확산을 연구해왔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한류 현상을 분석했지만 몽골만큼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봤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빠르고 완전하게 한 나라를 장악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몽골은 제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어요. 2015년부터 몽골의 문화 변화를 추적해왔거든요. 당시만 해도 몽골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여전히 몽골 전통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몽골 전통 음악인 호미와 마두금 연주를 소중히 여겼고 나담 축제 같은 전통 행사를 국가적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몽골어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도 강했습니다.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수 몽골어 표현을 권장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에 한국 관련 상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 음식점, 한국 의류 매장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한류 초기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제가 몽골의 문화 변화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계기는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몽골 친구 바트바야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울란바토르 최대 서점에서 한국어 학습서가 몽골어 문학서적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에릭,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딸이 몽골 전통 노래보다 K-팝을 더 잘 부른다. 심지어 한국어로 꿈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바트바야르는 몽골 문화부에서 일하는 관료였어요. 평소 몽골 전통 문화 보존에 열정적이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즉시 몽골 현지 조사를 계획했어요. 2022년 9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일하는 젊은 공무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몽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몽골어가 아니라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뷰티, 부산 카페, 강남 패션 같은 간판들이 몽골 전통 상점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관련 상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나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작년부터 정말 빠르게 늘어났어요.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모두 한국 것들이거든요. 첫날 밤, 시내를 걸어다니며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20대 몽골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10대 소녀들이 K-팝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한류 현상과는 뭔가 달랐어요. 보통은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계층에서 시작되는데 몽골은 전 연령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울란바토르 최대 서점이었어요. 바트바야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코너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K-팝 관련 서적, 한국 드라마 DVD, 한국 요리책까지 정말 다양한 한국 관련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관련 상품들이 잘 팔리나요?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 재고가 떨어질 정도예요. 특히 한국어 교재는 입고되자마자 동이 나요. 실제로 그 순간에도 한국어 교재를 사려는 몽골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한 40대 아주머니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시는지 물어봤어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저도 완전히 빠졌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서점 한 켠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한국어 교재를 열심히 읽고 계셨어요.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손자가 한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배우려고 해요. 손자와 대화하려면 저도 알아야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세대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몽골 국립대학교였습니다. 한국어과가 얼마나 인기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국제언어학부 학과장 투무르바야르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어과 지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투무르바야르 교수가 놀라운 수치를 알려줬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과는 인기가 없었어요.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25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800명이었어요. 경쟁률이 26대 1이 된 거죠. 영어과보다도 높은 경쟁률이었어요. 심지어 몽골어 몽골 문학과보다도 높았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졌어요. 정원을 10명으로 늘렸는데도 지원자가 1200명이었어요. 24대 1의 경쟁률이었죠. 투무르바야르 교수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제는 다른 학과 학생들도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재학생의 40%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가장 크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졌거든요. 실제로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나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년차 학생 에르데네바야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BTS 때문에 한국어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몽골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1년차 학생 오윤바야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K-팝 때문에 시작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어과가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이었어요. 경영학과 3년차 바트체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지만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과 학생 간바야르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IT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과 몽골을 잇는 IT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울란바토르 최대 쇼핑몰이었습니다. 한국 뷰티 제품과 패션 아이템들이 얼마나 인기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쇼핑몰에 들어서자 한국 브랜드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스킨푸드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넓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오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나요? 엄청나요. 몽골 여성들이 한국 뷰티 제품을 정말 선호해요. 특히 K-팝 스타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나오자마자 완판돼요. 매장 한켠에는 K-팝 스타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이브, 뉴진스, 블랙핑크 멤버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도 한국 화장품을 사려는 여성들로 매장이 북적였어요. 10대 소녀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 30대 여성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한국 화장품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품질도 좋지만 한국 연예인들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한국 뷰티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잖아요.
한국 화장품을 쓰면 한국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여배우들의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따라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쓰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매장 직원이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줬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 나온 제품들은 방영 다음 날 바로 매진돼요. 패션 매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돌들이 입었던 옷들은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한 패션 매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가 입었던 옷들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사진을 들고 와서 똑같은 걸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몽골 국영방송국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방영 현황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편성부장 바트채책을 만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방영하고 있나요? 바트채책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몽골 국영방송에서 하루에 한국 드라마를 3편씩 방영하고 있어요. 황금 시간대는 모두 한국 드라마예요. 시청률이 몽골 자체 제작 프로그램보다 훨씬 높거든요. 구체적인 시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45%예요. 몽골 자체 제작 드라마는 15% 정도거든요. 3배 차이가 나요. 어떤 드라마가 가장 인기 있나요? 사랑의 불시착이 최고 시청률 68%를 기록했어요. 전 국민의 3분의 2가 본 거죠. 그 다음이 이태원 클라스로 62%, 킹덤이 59%였어요. 바트채책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 몽골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녁 8시 한국 드라마 시간에는 거리가 텅 비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녁 8시 한국 드라마 시간에 거리를 걸어봤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 북적대던 시장도 한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거죠.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모두 큰 화면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었는데 몽골어 자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막 없이도 한국어를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옆에 앉은 60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아듣게 됐어요. 손자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연령대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었어요. 편성부장 바트채책이 추가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광고 수익도 크게 늘었어요. 한국 드라마 시간대 광고료가 3배로 올랐거든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변화된 게 있나요? 몽골 자체 제작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게 됐어요. 촬영 기법, 음악, 스토리 전개 방식까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5번째로 찾아간 곳은 울란바토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가였습니다. K-팝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금요일 밤 클럽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DJ가 틀어주는 음악의 80%가 K-팝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에스파까지 최신 K-팝 히트곡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음도 정말 정확했어요.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20대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K-팝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나요? 2년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BTS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아이돌 그룹들을 다 알아요. 매주 새로운 K-팝 노래들을 배워요. 한국어 가사도 다 이해하시나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도 할 수 있어요. 클럽 한켠에서는 K-팝 댄스 배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한국 연습생들 못지않았습니다. 댄스 배틀에 참가한 18세 소녀 오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나요? 1년 전부터요. 유튜브로 혼자 배웠는데 이제는 울란바토르 최고의 K-팝 댄서 중 한 명이에요. 한국에 가서 연습생이 되는 게 꿈이에요. 실제로 그녀의 댄스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클럽 DJ에게도 물어봤어요. K-팝 음악을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틀기 시작했나요? 작년부터요.
손님들이 K-팝을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이제는 K-팝 없으면 클럽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여섯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몽골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통적인 공간에까지 침투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어요. 몽골 전통 의상대를 파는 가게 옆에 한국 한복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몽골 전통 음식점 옆에 한국 치킨집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할머니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몽골 문화와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 전통 의상 가게 주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우리 손자들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화장품도 써보고 한국 드라마도 봐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70대 할머니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점도 많이 늘어났어요. 시장 안에만 해도 15개의 한국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치킨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파는 곳들이었어요. 한 한국 음식점 사장 바트에게 물어봤어요. 장사가 잘 되나요? 정말 잘 돼요. 작년에 문 열었는데 매일 줄이 서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들은 주문이 폭주해요. 어떤 메뉴가 가장 인기 있나요? 치킨이 1위예요. 한국 드라마에 치킨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 떡볶이, 김치찌개 순이에요. 실제로 그 시간에도 한국 음식을 사려는 몽골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지 조사를 마치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어요. 몽골 사회 전체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 연령층, 전 계층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대변혁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몽골 사회 전체가 바뀐 거예요. 보통 문화 변화는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몽골에서는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건 변화의 깊이였어요. 표면적인 유행이 아니라 정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어부터 생활 습관, 가치관까지 변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놀라운 건 자발성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몽골 국민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명의 몽골인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50대 공무원 바트볼드였습니다. 몽골 문화부에서 일하는 그는 처음에는 한류 현상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질까봐. 하지만 지켜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우리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K-팝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 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국 한복을 보고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요. 바트볼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어요. 우리 딸이 K-팝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몽골 전통 음악을 K-팝 스타일로 편곡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두금 연주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몽골 문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몽골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은 20대 대학생 오윤호였어요. 한국어과 3년 차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역동성이요. 한국 문화는 정말 빠르고 역동적이에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몽골도 그런 역동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윤호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K-팝만 봐도 3개월마다 새로운 그룹이 데뷔하고 새로운 스타일이 나와요. 한국 드라마도 매년 새로운 장르,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죠. 이런 창조력이 정말 대단해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몽골과 한국 사이의 교류를 늘리고 싶어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양국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오윤호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일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기업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거든요. 세 번째 인터뷰 대상은 30대 주부 사랑게렐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온 가족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한국 드라마와 화장품을 좋아하고 남편은 한국 음식과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K-팝과 한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죠. 한국 문화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해요. 가족 간 소통이 더 늘어났어요. 사랑 게레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을 한국의 날로 정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나요? 8살 딸이 한국어로 동요를 부를 수 있어요. 5살 아들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는 할 줄 알고요. 저보다 발음이 더 좋아요. 네 번째 인터뷰 대상은 60대 할머니 애누투야였습니다. 손자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나요? 손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알아요. 애누투야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가 이상했어요. 우리 몽골 드라마와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가족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좋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가족이 정말 중요하게 나와요. 우리 몽골 문화와 비슷한 면이 많아서 공감이 돼요. 할머니는 한국 음식도 배우셨다고 했어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몽골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5번째 인터뷰 대상은 고등학생 간바야르였어요. 17세로 K-팝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K-팝을 좋아하게 됐나요? 2년 전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완전히 빠졌어요.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일상 대화도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간바야르의 한국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정확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뭔가요? 한국에서 K-팝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 몽골과 한국의 음악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싶거든요. 간바야르는 이미 몽골 전통 음악과 K-팝을 결합한 곡을 만들어보고 있었어요. 홈이라는 몽골 전통 창법과 K-팝 비트를 결합한 곡을 만들고 있어요. 친구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6번째 인터뷰 대상은 30대 사업가 볼드였어요.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한국 화장품 수입업을 해요.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매달 매출이 20%씩 늘고 있어요. 볼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줬어요. 작년 매출이 5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200만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4배 성장한 거죠.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문화의 인기죠. 한국 드라마, K-팝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들어오자마자 완판돼요. 볼드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 패션, 한국 음식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에요. 한국 문화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거든요. 일주일간의 심층 조사를 통해 저는 몽골 한류 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전연령대 동시 확산이었어요. 보통 한류는 10에 20대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산되는데 몽골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다층적 침투였어요. 음악, 드라마, 뷰티, 패션, 음식, 언어까지 모든 문화 영역에 동시에 침투했습니다. 셋째, 자발적 수용이었어요. 정부나 기업의 강요가 아니라 몽골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창조적 융합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몽골 문화와 창조적으로 융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분석해봤어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디지털 환경이었어요. 몽골의 인터넷 보급률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요인은 언어적 친화성이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어족으로 문법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한국어를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문화적 공통점이었어요.
가족 중시,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존경, 공동체 의식 등 몽골과 한국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경제적 성공에 대한 동경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며 몽골인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지리적 근접성이었어요. 몽골과 한국은 비행기로 2시간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런 접근성이 문화 교류를 촉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현대성과 전통성의 조화, 역동성과 세련됨이 몽골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2023년에 다시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한국 문화가 몽골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몽골어 간판만큼 많아졌어요. 서울 치킨, 부산 카페, 강남 뷰티, 명동 패션 같은 간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몽골 전통 간판들도 한국어를 변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몽골 전통 음식점에도 몽골 바베큐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고, 전통 의상점에도 몽골 델리라고 한글 표기가 있었어요. 몽골 젊은이들의 패션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스타일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이 대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몽골 전통 의상인 델도 한국적으로 재해석된 버전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 패션 디자이너 오윤게렐과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몽골 전통과 한국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의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몽골 델의 기본 구조에 한국 한복의 색감과 디테일을 결합한 거예요. 젊은 몽골 여성들이 정말 좋아해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거든요. 실제로 그녀가 만든 K델은 울란바토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음식 문화도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몽골 전통 음식점만큼 많아졌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은 이제 몽골인들에게 친숙한 음식이 됐습니다. 심지어 몽골 가정에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늘어났어요. 한 주부 에르데네와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매주 한 번씩 가족을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김치찌개를 만들 줄 알아요. 처음에는 레시피를 보고 했는데 이제는 눈대중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해요. 더 흥미로운 건 몽골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의 융합이었어요. 김치만두, 불고기 보드그 같은 퓨전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몽골 내 한국어 학원이 500개를 넘어섰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몽골 학생들도 급증했어요. 몽골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유학생 수가 5,000명을 넘어섰어요. 이는 전년 대비 50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늘어났고 한국과 몽골 간 교역량도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패션, IT 제품들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몽골 수출액이 2021년 5억 달러에서 2023년 15억 달러로 3배 증가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언어 사용 패턴이었어요.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대박, 짱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몽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한국어와 몽골어가 혼재되어 있었어요. 해시태그도 한국어로 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몽골 대학생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면 이랬어요. 오늘 친구들과 치킨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대박. 내일은 한국어 시험인데. 화이팅. 몽골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언어학자들은 이 현상을 몽골리안 K 현상이라고 명명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새로운 언어 형태였습니다. 2024년 현재 몽골의 한류 현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 수용을 넘어서 문화 창조 단계로 발전하고 있어요. 몽골 출신 K-팝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예 기획사들이 몽골에서 연습생을 발굴하고 있어요. 몽골어로 번안된 K-팝 곡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 출신 연습생 바트 채책이 한국의 한 기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몽골 전통 창법 호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보컬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몽골 버전들도 제작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스타일과 구성을 차용하되 몽골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작품들입니다. 몽골 방송국 MNB에서 제작한 울란바토르의 연인은 한국 드라마 스타일로 만든 몽골 드라마였어요. 촬영 기법, 음악, 스토리 전개 방식이 완전히 한국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시청률도 40%를 넘어서며 큰 성공을 거뒀어요. 패션 분야에서도 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몽골 전통 의상대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K델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한국의 현대적 감각과 몽골의 전통미가 조화된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음식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전통 음식에 한국적 조리법을 접목한 퓨전 요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김치 보드그, 불고기 만두 같은 메뉴들이 대표적입니다. 언어 분야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몽골리안 K 언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 현상이에요.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법을 도입한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식 입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개설된 서울 아카데미는 완전히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학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강사들이 한국어로 수학,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스타트업 문화가 몽골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의 창업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몽골의 대표적인 IT 기업 스카이텍의 CEO 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몽골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혁신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문화가 이렇게 빠르고 완전하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힘을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창조적으로 융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수용 방식이 몽골 한류의 특징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조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몽골 국민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문화는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몽골의 한류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가 몽골에 가져온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몽골을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시에 몽골 문화도 한국 문화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문화 연구를 해온 저로서는 몽골에서 목격한 한류 현상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는 21세기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몽골의 변화를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인류 문화사의 길이 남을 흥미로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